가끔은 이런 사랑 얘기 한 권으로 밤을 하얗게 세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날씨 춥고 이럴 때는요, 러브스토리가 정말 친근한 목도리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그 책이 알고 싶다 해서요, 이런 사랑 얘기의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숭실대 국문과 현직 교수이면서 소설가이신 이병렬 씨의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의 저자 이병렬 씨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기 걸렸다고 염려하시던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분위기 있는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 소개도 많이 됐고 뭐 읽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 싶은데 저도 이제 책을 갓 읽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군요. 이건 소설이 아니다. 이건 완전 자기 얘기다. 예. 이거 실화다. 맞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주인공이 여기 책에서는 총각인데 저는 애 둘을 둔 아버지고. 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결혼하셨군요. 예, 결혼했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예. 결혼하신 분 같긴 예. 해요. 예. 남들이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의 얘기가 아닌가, 혹은 뭐 책을 읽으면서 이병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자세히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소설로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뭐 여러 가지 실명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이름, 대학교 그렇죠. 이름, 뭐 제가 좋아하던 여자가 이화여대 불문과 다녔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우리가 다 익숙한 장소, 학교 이름, 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배경에 나옵니다. 교회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 소설가가 특이한 어떤 이 형식 실험이나 어떤 정신적인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을 정말 절절하게 정리하고 싶었구나. 이 사람 뼈에 사무친 무엇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리를 하고 싶었구나, 그 말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로 쓰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사실과 허구의 넘나듦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분명히 소설은 허구의 장르인데 그 소설 속에 그 현실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그 새로운 형식의 어떤 소설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형식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은 역시 동일한 사건이 이 두 주인공이 교차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남자 주인공이 한 번 얘기하면 동일한 상황을 또 예. 여자 주인공이 다음 예. 장에서는 또 이렇게 회상하고 그러는 건데요. 역시 저자를 통해서 접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 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 소설의 개요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이 줄거리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작가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작품의 줄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저 그 한 여인을 못 잊어서 23년 혹은 27년 동안 이렇게 꾹, 그러니까 잔잔하게 그 애끓는 심정을 감추고 있던 그 대학 교수인 노총각이 우연한 기회에 그 여인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새삼 그 27년 전에 그 열정에 다시 빠지게 되고, 네. 그런 과정 속에 그 여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만나면서 다시 또 이제 제자리를 찾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불륜 관계로 빠지지 않고 27년 전에 간직한 그 사랑을 그 의미 그대로 간직한 채로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회 학생부에서 여학생을 만나고 남학생은 여학생을 만나고 서로 그런 기회가 있죠. 그때 가슴 떨림 있고.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이야. 제 작품을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읽혀보고 그 학생들이 읽은 느낌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이, 지금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네. 사실 요즘에 흔히 뭐 X세대나 N세대들도 이 작품을 읽고 나서 공통적인 것이 그저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다라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20년 혹은 30년 후에
자기 자신도 지금의 N세대나 X세대들이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은 그 세대 간의 그 어떤 요즘 세대 차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면에서는 어떤 본질적인 그 의미에서는 별로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도 이병렬 선생님처럼 네. 요즘 시대가 바뀌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절절함 또 사랑이 한 사람이 주는 이 고통과 또 이 치열함 이런 것들은 뭐 형태가 변했지만 내용의 질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요. 교회에 가서 이 관심 있는 저 여학생에게 그저 말 한마디 하고 싶으나 그걸 차마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죠. 가슴을 예. 쥐어짜고 그다음에 그게 군대 시절서부터 내내 이어지고 편지를 보내보고 전화를 해보고 하지만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집 앞을 빙빙 맴돌고 예. 말이에요. 이런 좀 고전적이고 예, 오랜 시기에 저도 저 이병렬 선생님보다 연배는 제가 조금 아래인 것 같은데 비슷한 시대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밤을 하얗게 새서 편지를 쓰고 네,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예, 예. 아침엔 또 그걸 못 보내고 이렇게 꼬깃꼬깃 해버리거나 예. 또 하여튼 그런 얘기들 말이죠. 어떻게 근데 저는 이병렬 선생님이 이 흐르는 강물처럼을 읽고 나서는요.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김갑수라는 제 개인 독자가 느낀 감정은 야 어떻게 20년 30년 전에 그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잊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전 그게 참 신기하네요.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실입니다. 제 경험이고 모든 소설 작품이 작가의 체험이 아닌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작품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중간중간에 어떤 문학적인 장치들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다 제 사실적인 이야기이고 제 경험이거든요. 실제 이런 이야기를 서술을 하면서 집사람 읽어보고 뭐 다 이해하고 네. 또 실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그 여인을 직접 또 만나기도 했고 그 여인에게 또 이 작품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서 그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 자신도 놀랬던 것이 그 우연한 기회에 오랫동안 소식을 모르고 있던 그 여인하고 제가 연결이 됐을 적에 네. 그 27년 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그 애끓는 그런 마음이 그 지금 이 나이 먹어서도 그대로 다시 또 이렇게 그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 한 아내를 두고 있는 남자로서는 조금 뭐 아내를 생각하면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네.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자 후기에도 써 있고 공감 가는 말이던데요. 저자 후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꼭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만 되느냐? 예.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남자 주인공은 김경호라는 인물의 국어교육과 교수로서 예. 참고서를 저술해서 옛 여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자 주인공 이름은 박미정이에요. 박미정. 그러니까 지금 박미정하고 이게 실제 만남이 있었군요. 박미정이라고 하는 소설 속의 등장 인물의 실제 이름을 뭐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네네. 그 여인하고 뭐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네. 뭐 이제 가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기분이 어떤 걸까요? 저 자신도 놀랬던 것이 27년 전에 그 끓던 그런 열정을 그냥 뭐 저도 이제 따로 결혼을 해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살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실제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연결이 되고 나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록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고는 있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10대 후반 시절의 그 열정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숨기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 될 사람에게 얘기를 했고 아내가 된 지금 현재 이 사람도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그것까지도 저를 감싸주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아마 이 글을 쓸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한번 사랑을 했으면은 그 사랑이
그 지금 금방 저 소개를 하셨듯이 그 사랑을 했다면은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 말에 저는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흔히 사랑을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가르고 있는데 과연 실패나 성공의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여인을 혹은 뭐 한 남자를 사랑했다면은 그 사랑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이게 성공한 것이지 꼭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둘이 만나서 뭐 어떻게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만 꼭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는 요즘의 세태가 저로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랑 그랬을 적에 제일 애절한 사랑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헤어지게 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혹은 뭐 혼자서 하는 그 짝사랑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그 세속적인 어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저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성공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그 작자 후기에 그렇게 썼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새삼 느껴지는 게요. 누구에게나 그 가슴 아픈 사랑의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랑을 살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고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가령 지나간 사랑은 오로지 기억 속에만 있기 때문에 기억의 관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추악하고 아주 씁쓸한 것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예.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근데 저 이병렬 선생님 저도 뭐 누군들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한 20년 지나도 뭐 분통이 터져갖고 뭐 그렇게 따뜻해지지가 않는군요. 흔히 그 첫사랑은 만나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 저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만나보니까 뭐 그 사람이 망가졌다거나 뭐 그랬을 적에 어떤 아쉬움 그런 것 때문에 흔히 첫사랑을 만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제가 첫사랑했던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그 첫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됐거든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좀 특이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저 혼자 간직한다기보다는 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걸 좀 이렇게 정리한다 그럴까요? 좀 풀어내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 오랜 침묵 끝에 토해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토해냈다기보다는 그냥 그 뼛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그냥 활자로 만들었을 뿐이죠. 네.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간 시절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좋은 문학작품이란 자기 자신에게 절실하고 절절한 것이 남에게도 이유 있는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병렬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가의 개인적 체험이 짙게 배어있는 이 작품이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가, 어떤 공감대를 나눌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3위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제7회 이 순수문학상 본상, 소설 본상을 수상하시고 이런 여러 반응을 얻는 거 봐서 사랑이라는 영원 무궁한 테마가 역시 큰 반응을 줄 수 있고 또 이 사사로워 보이는 것 이야기들이 남에게도 이유가 있는 것이겠구나 이런 증명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병렬 선생님 모시고 이번에 나온 이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 한 발 들어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랑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사랑이 현재 존재하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데. 뭐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또 연락하고 만나고 뭐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렇지 또 뭐 보고 다만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불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은 독자들이 이거 뭐 이 책이 팔리겠는가 이렇게 재미없어가지고 팔리겠는가 이런데 사실은 본래 사랑이란 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야, 이게 이병렬 선생님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다 지났어요. 아니 선생님 성적 접촉만 없고 네. 착하게 잘 만나서 얘기만 하면 그거 불륜 아닙니까? 그런데 묘한 게요. 네. 27년이 지나서 그 여인하고 악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짜릿한 게 아니라. 네, 짜릿하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전기가 통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 없이 네. 그저 편안하게 아 이제야 잡아보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뭐
참 우리 이 언어에 제가 언어로 이제 먹고 살면서도 언어의 그 짧음을 참 한탄하는데 편안하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만날 수 없는 처지의 남녀가 어떤 형태로 이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한 사례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이 흐르는 강물처럼의 저자 이병렬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